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쇼 한담의 미주라. 저는 오진석이고요. 네, 권다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장 상당히 기분 좋게 마감됐던 그런 뉴욕 3대 지수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특히 S&P 500과 다우 지수가 2022년 이후에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또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도 6% 정도 올라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다독였던 어제 트럼프 당선 다음 날 증시에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증시가 열릴 때 거의 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진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축포를 좀 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바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나라 증시와도 관련된 코멘트가 또 쏟아지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지수는 특정 여전히 업종만 나쁘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에서 지금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들인데요. 이 하나오션이 20%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 조선 업종인데 무겁고 근데 20%다. 정말 수혜 업종이군요. 네, 우리나라는 또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랐다는 건 대단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유자분들께는 굉장히 좋겠지만 트럼프의 한마디로 이만큼이나 움직이나 싶긴 합니다. 네, 쭉쭉 올라줬으면 하는 우리나라 증시도 있고 어찌됐든 사실은 어제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권에서는 대만과 홍콩과 우리나라만 사실 좀 빠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노출했었는데 트럼프가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는 측면에서 당선이 된 그런 내러티브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같이 좀 우리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반도체 업종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파이가 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힘을 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이제 테슬라가 많이 또 올라주면서 전기차 시장 관련된 아주 좋은 전망도 나왔고요. 오늘 에버코어에서 내년도 S&P 500 지수를 6,600까지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당선자 이후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바로 FOMC 회의가 또 열리게 돼서 시장의 눈길이 바로 제롬 파월 FOMC 연준 의장한테 가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25bp 인하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 달도 이번 달인데 12월 달에 트럼프 당선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내릴 수 있을까? 과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트럼프가 당선된 상태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새벽 4시 30분 정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함께 지켜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다우존스 선물 0.02% 굉장히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프리장 진행하고 있고요. S&P 500 선물 0.17% 그리고 나스닥 100 선물 0.3% 어제보다는 좀 진정된 모습의 시장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스몰캡 2000 선물 0.07% 빠진 채 프리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조정 분위기가 본장 들어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시장 전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그리고 영국에서 기준금리를 또 깎아내렸죠? 그렇죠. 25bp 인하에 3개월 만에 또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국은 유로존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자기 발로 나갔잖아요. 브렉시트 기억나시죠, 여러분? 브렉시트를 해서 자기 발로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영국도 내렸대. 유로존은 어떻게 될까? FOMC는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약간
약간의 힌트 아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하하고 나서 사실 영국 지수가 하락했었는데 현재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금 올려붙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슈가 있었죠.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재무장관이 뭐 쫓겨났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 현재 닥스 지수가 올라가고 따라서 깍그 지수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는 현재 상승 권역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마침 독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어제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유럽권에서의 재무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전에 독일의 새로운 재무장관이 선임됐다라는 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잠시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요. 네. 바로 화면을 좀 제가 전환을 해볼게요. 네. 자, CNBC의 지금 첫 화면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의 재무장관이 새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 있군요.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오호. 독일이 새로운 재무장관을 선임을 하면서 지금 퀵스냅 일렉션 마운트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임과 관련한 압박 속에서 새로운 재무장관을 임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새로 선임된 재무장관의 성함은 웨르그 쿠키에스라는 예. 분인데 이제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독어로 있습니다. 읽어야 네. 돼서 웨르그 쿠키에스라는 재무장관이신데 어찌됐든 어제 독일의 재무장관이 사임되면서 지금 3당이 연합된 형태의 독일의 지금 수뇌부라고 할까요? 네. 지금 연정 상태인데 그게 깨질 위기에 있으면서 유로존의 재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빠르게 좀 진화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숄츠 총리가 크리스티안 린드너 이제 재무장관을 해고를 하면서 네. 지금 공석이 된 독일의 재무장관 때문에 유로존의 지금 향후의 ECB에서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전망들이 그쵸. 흔들렸었는데 빠르게 대체자를 찾은 모양입니다. 때문에 지금 닥스 지수가 1.4%, 1.5%까지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네요. 네, 화면 잠깐 같이 보시면요. 자, 닥스 지수 1.4%. 현재 지금 유럽장은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장 보시면 되는데 네. 1.4%, 깍그 0.3%. 지금 금리를 좀 내렸던 영국만 0.3% 빠지고요. 어허. 스톡스가 0.9% 정도 예. 올라주는 모습이네요. 닥스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좀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지금 1부 시작하자마자 네. 속보가 막 들어오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시작하자마자 할 일이 있었어요, 사실.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오늘 무슨 요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뭐였을까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무슨 목요일은 지표가 나오는 날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맞습니다.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전주 대비 21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가 21만 3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상치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실업자가 줄었다는 뜻으로 네. 일단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화면 보시듯이 예. 숫자 자체가 줄었고 종전 지표보다는 좀 늘었지만 일단은 한층 깎여 내려간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위에 보시면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 두 가지 함께 보시도록 하고요. 네. 4주 평균을 사실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클릭해서 4주 들어볼까요? 평균 지수를 들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는지 난리가 눌리지를 않고 있네요. 났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화면 네. 보시면서 지금 보시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치입니다. 네. 한 주 전보다 소폭 올랐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다. 이 측면 보시면 되고요. 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어허. 그리고 역시 지난 한 주 전 수치보다 연속도 네. 소폭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떨어졌지만 추이적으로는 소폭 올랐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뭐 FOMC에서 크게 따져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추이적으로는 고용지표가 사실 살짝 열화됐다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노동부 홈페이지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 가보실까요?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사실은 4주 평균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4주 평균이
지금 화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죠. 4주 이동 평균이 22만 7,250건이 나왔는데 9,750건이 줄었다라는 어허.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decrease of 9,750. 그래서 전주보다 이렇게 평균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연속으로 봤을 때 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4주 동안 추이를 평균을 냈을 때. 평균을 냈을 때는 줄어들었다라고 봤을 때는 네. 4주 평균으로는 고용 시장이 안정됐다로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프닝 하자마자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열심히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프닝에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또 저희가 나름 어. 되게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름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들어오거든요. 일단 쳐내야 된다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프리장 상황도 봐야 되고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준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우리 김주영 연구원도 이따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프리장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프리장에서 안 빠진다라는데 약간 저는 방점을 찍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음만큼. 빠지지 않는다. 네,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 채팅방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착해 삐졌어님 반갑습니다. 네, 적토마님 제가 뵀던 것 같긴 한데 네, 뭐 다시 와주셨으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와 함께하시는 고동님, 무지개님, 마이클 이삼님. 이삼님 네. 너무나 아, 반갑습니다. 드가자님도 오셨어요. 아우 드가자님 계시는데 네. 그 아이콘을 잘 바꾸셨어요. 아, 이거 아이디 두 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눈에 확 제가 들어와서 다 기억해요. 네, 굉장히 좋고요. 꿈돌이님. 중간중간 네, 꿈돌이님도 계시고요. 오늘 네. 저희가 새벽 2시까지 일단 예. FOMC가 진행되기 직전 뭐 그때 회의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직전까지 추이를 같이 할 테니까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족발 가나요? 오늘은 저희가 미리 공개를 족발이라뇨? 하셨군요. 예. 저희가 김밥을 또 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2부에 김밥을 먹는 아름다운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단무지를 또 네. 이렇게 속속 빼면 먹으면서 혹시 오이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저 오이 아, 먹습니다. 편견 없다. 예, 편견 없습니다. 편견 없는 김밥 오늘 먹도록. 최근에 이제 김천에서 네. 김천시에서 김밥 축제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걸 왜 제가 하시는 들었는데 거예요? 김밥이 워낙에 그 축제가 홍보가 잘 돼서 김천이 김밥이 유명해요? 김밥 천국이 하도 유명해서 김천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김천이 밀고 있던 축제가 아. 있었는데 그냥 축제를 김밥 축제로 바꿨어요. 김밥 천국의 김천. 네, 딴데 뭐 예산구는 백종원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고 예, 그죠. 하시잖아요. 예, 예. 이제 김천도 뭘 해야죠. 네. 생각하다 못해 이제 김밥으로 가자. 김천은 김밥이다. 네. 해서 했는데 예. 너무 홍보가 잘 돼서 완판이 막 채 몇 분 되지 않아서 됐다. 올무지개님이 공영방송에서 그 중계도 했대요. 아 정말요? 진짜요? 1TV에서 아, 1TV 할만하지. 1TV에서 할만하네. 뭐 고향 프로그램 이런 데서 할만하죠. 6시에서 하는 고향 프로그램 예. 이런 데 갈만하죠. 할만하죠. 저희는 미국에 있는 축제로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월에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 맨하탄에 이제 뉴욕의 한가운데서 메이시스 백화점이 네. 메이시스 퍼레이드라는 걸 합니다. 퍼레이드요. 엄청난 퍼레이드, 정말 역사와 전통의 퍼레이드. 네.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저희가 현장에 있기를 간곡히 바라보는 바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 수뇌부 분들? 메이시스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아, 네, 그렇죠. 메이스 그림 한번 보면서 갈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이거를 또 사진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사진으로 여러분. 보면은 또 멘트랑 다른 맛이 달라요. 보시면 예, 한번 보십시오. 볼까요? 네, 이게 뭐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 하나가 요거 만들려고 반년 동안 네. 수작업으로 여기 이렇게 올라프 있고 귀여워. 뒤에 보시면 계속 이제 퍼레이드가 따라오는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아주 정말 이제 수십 년 동안 유명한 퍼레이드인데 귀여워. 네. 이런 거를 이제 땡스기빙 데이군요. 죄송합니다. 아하. 요거 곧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곧이네요. 땡스기빙 그러면. 네, 여기 이제 스머프도 있고 여기 이 친구는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스폰지밥도 있고요. 아주 되게 많네요. 유명한 친구들이 다 나오거든요. 내년엔 피카츄가 있듯이 저희도 현장에 있기를 좀 스폰지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프로그램이 이제 점점 성격이 저희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 경제 일정 잠깐 바로 보시죠. 조금 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일정 함께 보시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신규 실업당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시장 네.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긴 했는데 네. 전달보다는 높아졌어요. 하지만 네. 4주 평균을 보니까 9천 건 정도 줄었더라. 그러면은 고용시장 자체가 실업수당 청구하신 분이 평균적으로 줄었으니 호조세로 볼 수 않다. 있겠다라는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자, 잠시 후에 자정 넘어서는 천연가스 재고가 나오고요. GDP 나우가 3시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4시에 기준금리 결정. 원래 3시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되니까 네. 1시간이 밀려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고통스럽게 하지만 함께 하실 분들은 뭐 기다리시면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브리핑도 30분 뒤에 진행이 바로.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제롬 파월 브리핑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오늘 장표를 준비했긴 했는데요. 네. 트럼프가 과연 파월을 연임시킬 것인가? 그게 지금 시장의 초관심사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짐 싸서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 대통령한테 음흠. 특히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 그럽니다. 어.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쵸. 직접적인 면직권, 해임 권한이 없어서 그게 지금 약간 트럼프가 혹시 파월을 교체하고 싶다면 조금 고민거리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밤에 새벽 시간대가 돼야 미셸 보먼 이사 발언이 또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규제, 금융 규제 관련된 발언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아마도 미셸 보먼 이사가 매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진행되는 FOMC에서의 결정에 대해서도 또 다음에 FOMC 결정에 대해서도 네. 힌트를 좀 주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여보니까요. 토요일 새벽까지 미셸 보먼 의사 발언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이제 한 3시간 전쯤에 10년물 국채 금리와 엔달러, 그다음에 금값, 서부 텍사스 원유, 비트코인 가격이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진정세. 진정세다. 네. 다 빨간색으로 지금 예. 화살표가 꺾여 있고 네. 10년물 국채 금리도 4.43, 4.44 막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근데 네. 지금 4.44 다시 됐어요. 다시 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반등하는 거 약간 반대가 왜일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해석 시그널일까요? 일단 크립토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은 비슷하고요. 원유도 비슷한데 10년물 국채 금리만 약간. 국채 예. 금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용 상태가 좋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잉? 계속 너무 좋으면 예. 금리 내릴 필요가 없잖아. 굳이? 라고 예.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혹은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아침 시간이 되다 보니까 네. 무슨 또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나 측근들의 발언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의 경제 자문 하시는 분이 인터뷰를 갑자기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파월 관련된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것도 네. 트럼프의 경제 자문력이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하면서 나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평화적인 이제 인수위원회가 점점 꾸려질 텐데 그쵸.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런 국채 금리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엔달러가 상당히 이제 엔화의 가치가 예. 우리나라 원화 가치만큼 쏙쏙 떨어지고 있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엔화가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조금 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는 우수수수 빠지면서 지금 맥을 못 추리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고 네. 특히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경제 관련 질문이나 답변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 아예 질문도 없었죠. 질문도 없고 내용도 예. 이제 신상 관련된 네. 그런 질문이 내용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렇죠. 환율이 1,400원대가 된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예. 일인데 뭐 이청용 총재였나요? 이제는 뉴 노멀로 1,400원대도 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 조금 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는지 원화 가치가 오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달러 인덱스는 104.442 지나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지고 있군요. 자, 아까 보니까 비트코인은 다시 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맞습니다. 74,000달러 중반에서
더 움직이는 모습도 네, 그렇죠. 보여주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같이 해보시고요. 네. 마감 상황 어제 잠깐 요거만 보자면 네. 어제는 이제 숫자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것만 봐도 네, 마음이 이제 부근하고 따뜻하고. 이 다우존스 산업 네. 종합이 산업 평균이 4% 가까이 올라주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3% 이상 이 덩어리가 큰 친구들인데 올라주는 게 사실 저는 굉장하다. 아, 굉장하다. 굉장하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일부터는 이제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금요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늦었더라도 사실 엔비디아도 후광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었는데 네. 아쉬웠다라고 하지만 S&P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5,90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제 마감이 상당히 견조했다라는 측면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요. 대선 이후의 거래를 보시면 대부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S&P 500은 이 선거 이후에 그 다음 거래일이 최대폭으로 상승했던 어제 날짜라고 합니다. 2.5% 오른 것이 역대 최대폭으로 선거 다음 거래일에 오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축포를 던질 만한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캡처를 해오면서 네. 이렇게까지 형광색인 히트맵을 저희 미주라를 하면서 본 적이 있던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편안한 초록색이네요. 물론 가운데 이제 함정이 그쵸. 좀 있어요. 함정이 하나씩 있어요. 애플이 하나 함정 예. 코드로 있긴 한데 예. 이제 메타는 이제 감옥에 가지 않는 걸로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런 느낌의 0.07% 약보합이었고요. 애플은 이제 최근에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인 것 같고 그쵸.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 장표 하나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뭐야? 해리스 쪽에 선거 자금을 많이 댄 회사 네. 이제 최상단에 구글이 있었고요. 그 밑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메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순서가. 그 중에서는 애플과 네. 메타가 어제 장에서는 많이 빠진 모습. 예. 엔비디아가 그나마 이제 역시 자존심을 좀 살려주는 내가 AI 대장이야.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지금 시뻘겋잖아요. 여기 아이고야. 이제 소비 방어주인데 소비 방어주들이 왜 이렇게 시뻘겋냐? 그리고 부동산 이제 금리 그쵸, 인하가 금리 많이 때문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 때문에 유틸리티는 이제 증시의 호황 관련돼서 IT가 올라가면 유틸리티는 되게 빠지는 측면이 있는 예.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펜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이라든지 이제 그쵸.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소비재 단인데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니 수입 가격이 오르면. 약세로 예. 좀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코스트코는 좀 다른 게 코스트코는 여기는 회원제잖아요. 그렇죠. 철저한 회원제다 보니까 이제 4분기 매출이라든지 연말 매출 그다음에 회원제 가입자의 구독자 수 뭐 이런 거에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네. 코스트코는 여기서 좀 자유로웠다. 그런데 이제 코카콜라가 아이고야. 트럼프 당선인께서 제로 콜라를 엄청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네. 어제는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2.5% 빠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1개 섹터 중에 일단은 헬스케어, 유틸리티, 방어주, 부동산 이렇게 빠져줬고요. 예. 자, 금융주가 5% 이상 올랐어요. 금융주는 지금 만세입니다. 지금 사실 금융주는 실적도 좋았죠. 규제 풀린 데죠. 트럼프 트레이드로 묶이면서 가죠. 이거는 개인들이 참 안 사는데 이렇게 잘 가요. 그러니까 금융주는 사실 안 사는데도 그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금융주를 전문적으로 저는 개인들이 없어요.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없어요. 카카오를 많이 사면 샀지. 아, 그놈의 몰라. 카카오를 많이 사면 샀지. 예. 절대로 이제 금융 지주권 사지 않더라. 안 사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미국도 사실 JP 모건, 비자 마스터는 또 살 수 있는데 네. 정말 정말 은행 진짜 금융주 찐 은행주. 잘 안 사시는데 어제 네. JP 모건이 아까 장표 보시면 알겠지만 11%가 올랐습니다. JP 모건이 사실 JP 모건 드릴게요. 같은 종목들도 무겁잖아요. 무겁죠. 웰스파고 예. 13% 올랐고요. 말이 됩니까? 야, 이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8.4%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테슬라도 테슬라인데 네. JP 모건 사신 분들이 승자다. 그쵸, 승자다. 완전 승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고 네. 그다음에 모간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이거 보십시오. 11.6%, 말이 됩니까? 13% 예. 이렇게 올라주는 어제의
이제 자본시장 관련된 이 두 가지와 그다음에 뱅크 관련주, 은행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보고 들어왔었는데 블룸버그 TV에 네. UBS 투자 심사역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 JP 모건을 추천하더라고요. 투자하기를.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UBS에서 나와서 JP 모건을 사라. 근데 우리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UBS 사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유럽에 또 있고 하니까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금리 인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 앞서 나왔던 점도표 상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중금리 시대에서는 JP 모건의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 금리가 좀 중금리 이상으로 가다 보면은 일단 예. 이자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JP 모건이 괜찮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 측면이 이게 있었습니다. 약간 국장하고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 금융 지주사들이 미국의 대형 은행사나 그 지역 은행들과 그 수익 구조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새겨두시면 또 투자하실 때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장에서 움직이면 잘 가요. 금융주가?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잘 갔습니까? 오늘 잘 갔습니다. 내일 버텼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프리장 히트맵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어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네. 오늘 프리장으로 가볼 텐데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어제 시총일이 복귀했다는 사실, 어제 장막 전에 발생한 사실이었고요. 차이를 굉장히 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엔비디아가 3.57 트릴리언이고 애플이 3.36 트릴리언이에요.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주가 추이 보시면 엔비디아는 우상향, 애플은 우하향. 네. 이렇게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다우까지 내일 편입이 되면 또 수급이 붙겠죠. 이 다우의 저주만 아니라면 엔비디아는 아하. 계속 수급이 붙을 것이다. 네. 그 다우의 저주가 이제 과연? 어떤 것인지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네. 하고요. 테슬라가 자, 일라이릴리 밑에 붙어 있던 시총 11위였는데요. 자, 어제 하루 만에 8위까지 급박하게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4.7% 올랐던 어제 모습인데 네. 어제 웨드부시에서 1트릴리언 1조 달러 가능하다. 클럽에 갈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어제 거의 다 갔어요. 뭐 오늘만 40달러, 좀- 50달러 더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 0.5% 빠지고 있어서 예.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속에 혹시나 일론 머스크가 효율성 뭐 어쩌고 위원회. 저쩌고 무슨 장관급 예. 뭐 이런 게 인사가 들어있다. 네, 그럼 또 이제 화성 가겠죠. 진짜 갈 것 같아요. 화성 갈 것 같습니다. 4년 안에 그다음에 가지 않을까. 브로드컴이 한 단계 내려왔고요. 일라이릴리는 어제 주가 상황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프리장에서 0.5% 가까이 현재 붙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P 모건 아까 11% 이상 올랐잖아요. 네. 자, 어제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 끄트머리 보십시오. 어머. 이렇게 우와. 이렇게 올라온 모습 우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11위까지 올라왔고요. 월마트를 제쳤습니다. 네. 우와. 네, 그런 상황 보실 수가 있어서 힘이 지금 굉장히 좋네요. 시총 순위들이 지금 요동이 상당히 많이 치는 그런 어제장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장 하실 때 전체적으로 변동성 좀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요것까지만 보자면 어제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디스커버 네. 20%, 가장 안 좋았던 것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오늘도 슈마컴 관련된 여러 IB들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슈마컴 지금 오르는 것 같아요. 슈마컴 2.3%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는 슈마컴 예. 거래하실 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하시고요. 엔페이즈 에너지 어제 16.8% 빠졌고 퍼솔 10.1% 빠졌기 때문에 천연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거래하실 때도 상당히 주의하셔라. 네, 퍼솔은 말씀을 오늘도 드리도록 못 하겠습니다. 오를 것 같아요. 오늘도 힘들다. 네, 0.7%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럼 프리마켓 상황 알아보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상황 계속해서 나스닥이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현재 0.45%까지 상승폭을 키웁니다. S&P 500 그리고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보합권으로 빠지지 않는 상태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다시금 붙었습니다. 요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히트맵으로 바로 가볼까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어제만큼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아주 큰 폭의 조정은 안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M7 종목들이 좀 버텨내주지 않을까요?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뭐 더 오르는 걸 욕심내기가 참 쉽지 않은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0.3%, 마소, 애플, 아마존, 구글 알파벳이 조금 더 오르고요. 메타 오릅니다. 이제 감옥 안 가는군요. 네, 테슬라가 0.4%대 약보합인데 이 정도의 약보합은 사실 올려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포드가 조금 빠지네요. 2.4%대 약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퀄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소식에 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세미컨덕터 강한 가운데 은행주 단의 살짝의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JP모건이 1%, 웨스파고가 1%,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5%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외에는 사실 어제 많이 빠졌던 부동산도 약간은 반등을 주고 있고요. 보잉이 1%가량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관심이 참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이외 소비자 단도 살짝 강보합권 정도, 코카콜라, 펩시코가 0.1%, 2%이 정도 상승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과연 어제의 화제의 이제 종목이나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물론 당연히 FOMC를 봐야겠지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게 장마감 하는 것을 보고 잠에 들었었는데, 이렇게 형광색은 저는 사실 히트맵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정말 요 근래 처음 본 듯한 이런 그래프인데요. 특히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이 정도로 형광색이 많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기술주들이 이렇게 형광색이 떴던 경우는 종종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8개 섹터가 상승하고 3개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건 역시 금융 섹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 섹터가 이번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가장 규제를 좀 완화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았고, 실제로 이번 어제 S&P 500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 역시도 이렇게 좀 금융주였는데요. 금융 섹터 기업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을 이제 DFS라는 티커로 이제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현재 다른 기업을 이제 인수합병하려고 하는데, 이 인수합병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감이 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20%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트럼프와 함께 이런 금융 섹터가 가장 현재까지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에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 일주 동안 이 금융주가 15% 상승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금융주가 좋았고 실적 발표가 호조세인 기업들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장마감 이후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ARM과 퀄컴이 실적이 나왔잖아요. 하나씩 이제 대형주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먼저 특히 ARM의 실적 발표를 조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을 보시면 매출과 EPS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모두 시장의 좀 예상을 상회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좀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외에서 주가가 좀 안 좋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특히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 약 3.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로열티 부분 같은 경우는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라이센스 부분에서 예상치를 단순히 하회했다 정도가 아니라 전년 대비 15% 하락한 매출을 보이면서 약간은 좀 좋지 않은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실적 호조를 원인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로열티가 수익이 23%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로열티 수익이 증가하게 된 데는 이 V9, 즉 ARM V9으로 해서 이제 가장 최신형 제품이 채택률이 좀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V9 같은 경우는 그 전 제품인 V8보다 가격이 약 2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채택률이 증가함에 따라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로열티 수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이번에 로열티가 더 증가하게 된 데는 역시 이제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평균 한 8%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암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2016년도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소개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그래서 이제 8년 전,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칩이 또 2배나 증가했다, 출하량이 2배 증가했다. 그리고 이 왼쪽 맨 아래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이제 각 제품별로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가, 로열티가 상승하고 있는가인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 가장 짙은 파란색 부분이 이제 V9입니다. 이 V9이 현재 AI로 인해서 맞춤형 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이 V9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실적 호조의 원인이고요. 또한 이제 또 긍정적인 전망도 한번, 그럼 가이던스가 또 어떻게 잘 나오게 되었는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는지를 좀 살펴본다면, 역시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V9 그리고 이제 CSS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라이센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대비 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분기의 예약치는 좀 좋다. 예약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자신의 제품이었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는 중국에서도 고급 제품에만 V9을 썼다면 앞으로는 중간 가격대 스마트폰에서도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또한 그 외에도 PC나 CSS에 관련돼서도 자신의 50% 넘게 점유율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표는 이런 칩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파란색이 ARM의 점유율인데요. 현재 ARM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RM의 점유율이 좀 증가하는 데에는 현재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 핸드폰을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이렇게 짧은 주기의 모바일에서는 이 자신의 CSS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윈도우 기반에서는 자신의 생태계는 강력하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키텍처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키텍처의 라이선스 관련해서 지금 퀄컴이 인수한 누비아 라이선스 때문에 지금 약간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좀 없었습니까? 네, 그 분쟁 관련된 내용도 함께 있었는데요. 먼저 보면 이제 퀄컴 같은 경우, 퀄컴은 조금 더 퀄컴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내용을 말하긴 했지만, 퀄컴은 굉장히 조금 작게 내용을 말했지만, 반대로 암은 좀 자신이 있었는지 이런 퀄컴과의 소송에 관해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길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자신들은 이번에 이 루비아 라이센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신이 취소 통지를 하게 된 거는, 퀄컴이 원래 이 계약과 관련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퀄컴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위반이 발생해서 자신이 취소 통지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취소 통지만 한 거지, 자신이 최종적으로 라이센스 취소까지 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로열티 수익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며 굉장히 좀 법률 문제라서 그런지 살짝 조금 모호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제 로열티 수익이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전체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이제 퀄컴에 조금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라이선스 수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번에 6개의 새로운 이 ATA, 즉 전체 이제 통합 어세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체결했는데, 이로 인해서 향후 좀 더 거대한 시장에 좀 참여할 수 있다. 이들에게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구독 수입을 자신들은 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며,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경영진들이 좀 주요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퀄컴과의 소송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ARM의 그 라이선스로 인해서 약간 라이선스 계약으로 가격을 좀 인상해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고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일단은 퀄컴도 이제 같이 실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앞으로는 트럼프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뭔가 수혜를 받을 곳과 수혜를 받지 못할 곳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갈 걸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우리의 우려는 호황으로 다가왔던 지난해와 올해의 S&P 500이라든지 이 지수들이 흐름이 계속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폴로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또 아이디에서 이와 관련돼서 미국이 원래는 2022년 페드가 금리 인상할 당시에는 이 가운데에 보이시는 표처럼 실선은 실제 GDP였고 점선이 FOMC 그 당시 페드의 예상치였는데 페드의 예상치는 계속해서 실선보다 아래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락 실제로는 오히려 페드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래서 왜 미국이 이 페드가 예상한 것처럼 침체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게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침체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팬데믹 시기에 굉장한 저금리에 이미 충분히 개인과 기업들은 돈을 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인데 실제로 보면 원래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오히려 조금 잘 유지되고 오히려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와 같이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대출을 끼고 사는데 그 대부분의 대출 금리는 30년 고정금리인 경우가 많고 기업들 역시도 그 당시 정말 돈이 굉장히 많았던 그 시기에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고 특히 저금리였기 때문에 훨씬 더 굉장히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이렇게 고금리 시기에 좀 버틸 수 있었다.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어려웠던 것이지 그냥 기존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이 AI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저금리 시기의 호황기를 넘어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로 본다면 분명 사이클 순환기에서는 내려가는 부분이 쇠퇴기가 있어야 하는데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구조적 성장, 즉 이런 사이클과 상관없이 시클리컬하지 않은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적으로 크게 시장을 성장시키는 거대한 혁신이 왔다. 특히 이번 AI발 혁신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에만 구축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 그리고 각종 원자재 산업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데이터 센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이런 건설, 소재, 원자재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 역시도 이번에 좀 침체를 피해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라고 아폴로 매니지먼트는 분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미국이 자신의 6% 재정 적자를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시장을 부양하려고 했다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칩스법이나 아니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이런 법들은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한 6% 정도의 재정 적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부양했고 결과적으로 그 부양이 좀 성공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더 이상의 어떠한 그런 위기를 잘 피해갔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세 가지 이슈는 이 세 가지 힘은 오직 미국에서만 존재하고 미국에서만 불어왔던 바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와 같은 이런 호황을 좀 누리지 못했고 이런 상황을 얻기는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침체의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미국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또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미국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결국 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됨에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금리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번 11월 같은 경우 25bp 인하는 거의 시장에서는 정설로 거의 받아들여질 만큼 시장에서 많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5bp 인하를 포함해서 향후 금리 인하가 된다면 더 이상 미국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앞으로 FOMC 회의에서의 트럼프 관련된 영향력이 이 연준에도 미칠 것이냐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궁금한 거긴 한데 코멘트가 좀 나온 게 있던가요? 네, 그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JP 모건, 골드만삭스에서 이와 관련된 좀 코멘트를 한 것이 있는데요. 예. 우선 먼저 11월 FOMC에 관해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번에 결국에 선거 결과가 연준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대통령 당선되기 전 후보 시절부터 자꾸 대통령은 비록 연준의 어떤 금리를 결정하는 명령권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발언권은 가져야 한다. 자신은 CEO로서 매우 성공적이었고 또한 이러한 FOMC 의원들보다 더 나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며 좀 경제에 대한 굉장히 좀 오만하다고도 비칠 만큼 강한 자신감을 표시하고 또한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FOMC의 페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건 스탠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연준의 독립성에 영향을 바로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또한 실제로 많은 그 외 아이비들도 직접적인 법률적인 법률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 자체가 결국 연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바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의견이었습니다.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결국 이 대통령의 정책을 봤을 때 결국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연준은 결국 금리 인하를 지연하거나 심지어 이제 긴축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며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2018년에 이제 트럼프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만나게 되면 연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른 언론을 보면은 후임이 좀 정해져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지켜볼 텐데 FOMC 관련해서는 뭐 독립기관이니까 연준이 잘 오늘 밤은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US스탁의 김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OMC 회의가 이제 저희가 대선 막 이런 거 보고 네. 여러 가지 실적 발표에 묻혀서 몇 주를 오다 보니까 네. 벌써 이제 FOMC 회의가 오늘 그러니까요. 이따 밤에 새벽에 하게 되는데 네. 뭐 25bp 인하하는 거는 정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하면 더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갑자기 튀거나 동결하거나 50bp 하거나 50bp 하면 더 난리 나는 거 깜짝 아닙니까? 놀라서 사람들이 이제 그럼 이제 가뜩이나 어제 잘 됐었는데 이게 오늘 무슨 일이야? 다 빠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예. 아마도 지금 정치적으로 봐도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수를 두지는 당연히 않을 것이고 그렇죠.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 액션을 취하기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뭔가 갑작스럽게 튀는 것을 하는 것은 연준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현재 패드워치 화면을 보시면요. 네.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요. 네. 내리는 게 현재 25bp 인하가 97.3% 의견으로 확실시되고 있는데 네. 50bp 인하 의견도 소폭 올랐어요. 정말 아주 소폭이지만 무려 2.7%나. 100대 빵이었잖아요. 100대 빵이었다가 네, 100대 현재 빵이었다가 97대 3대 2.7% 예. 이렇게 났는데 오늘 이제 고용 지표가 또 네. 좀 내려갔잖아요. 숫자 자체가. 네. 그러면서 고용이 호조니까 네. 조금 마음 놓고 올릴 수도 있겠다. 이게 고용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뭐 다. 동결 의견이 예. 생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어떤 날은 좋은 게 나쁜 거고 네. 막 bad is bad, good is good good. 이러다가 bad Bad is is good good. 뭐 이렇게 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약간 투심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동결 의견이 95% 이상이다. 어허. 이거는 뭐 표준 편차 이런 걸 따졌어도 그 이내예요. 표준 통계학 공부하셨잖아요. 안 하셨나요? 네. 표준 편차 오랜만에 듣는 단어여서 97%. 예. 이건 지금 뭐 찍어주고 뒤집을 있다. 수가 없는 숫자잖아요. 흐름상 97%는. 이거를 뒤집으면 예. 이거는 지금 연준이 의장이 바뀌는 그런, 오히려 네, 빠르게 집에 가야 짐을 빠르게 집에 싸야 가고 되는. 싶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별 얘기 나오지 않겠다 예. 그 생각이 나오는데 네.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지금 오늘 FOMC 회의에서 파월의 어떤 그 입장, 뭐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내놓고 있고요. 지금 네. 제목도 타이틀이 제롬 파월 is back in Trump world, 트럼프 월드. 다시. 이게 약간 재미로 한 건데 트럼프 월드라는 타워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여기 우리가 아는. 사진에 어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트럼프 월드로 다시금 돌아오는데 돌아왔다. 이제 feel the heat, 다시금 이 열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또 잡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윈스 드라이브 본드 일드 하이어, 지금 채권 금리도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올라갔다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화면 밑에 잠깐만 보시면요. 지금 재밌게도 미국 대선이 종료가 안 됐어요. 물론 승리 선언과 그러니까 승복 승리가 스피치가 매직 있었지만 넘버는 넘어갔지만 네. 완벽하게 끝은 아니다. 끝이 안 났어요. 예. 아직 개표 중인 곳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선거가 끝나지는 않았고 네. 이제 538표 중에 현재까지 보시면은 521표 이렇게 지금 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남았다. 다만 네. 트럼프가 270표를 넘어서면서 현재 빅토리 사인이 나온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원은 공화당이 또 가져갔습니다. 어허. 그건 확정이 어제 났고 이미 났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하원도 공화당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NBC 방송을 보니까 아마도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반은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더 다수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예고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상하원을 통합으로 레드 네. 스윕으로 운영을 할 수 와. 있는 상황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레드 스윕이 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트럼프 입맛대로 가게 된다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취임 네. 100일 동안 뭐 에너지라든지 네. 어제 말씀드렸던 뭐 기후 협약 이런 거 탈퇴 또 할 수도 있고 바로 서명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긴장하면서 우리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일이 1월 20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인수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보니까 지금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 됐을 때 네. 오후 1시쯤 바이든 대통령께서 네. 대국민 담화를 한다 그랬던 내용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예.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의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 S&P 500 선물 0.3%대 상승. 다우 같은 경우는 딱 보합이에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4.394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화까지 볼까요? 엔화 154엔에서 내려왔습니다. 153.48엔 지나가고 있고 달러 지수도 볼까요? 달러 인덱스도 빠졌군요. 살짝 내려오면서 조금씩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04.427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지금 우버가 3%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퀄컴이 4%대 상승, 이 두 종목의 상승이 약간 더 눈에 띄고 있고요. 이외에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까요? 메타 1% 가까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뭔가 부끄럽네요. 예, 약간 진짜 부끄러운 거 말고 뭔지 아시죠? 뭔가 그 소소한 행복에 부끄러운 느낌의 오늘 메타인데 네. 메타가 평가라든지 네. AI를 활용한 뭐 기술력 이런 것들 아이, 정말 좋거든요. 그럼요. 그런 네.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뭔가 오늘은 예. 트럼프 앞에서 작아지는 저커버그의 모습, 뭔가 그 물을 소심하게 마시는 모습이 예. 눈에 보이는 것 예, 같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예. 그 외에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실적 발표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애프터에서도 좋았고 지금 본장에서도 한 2%가량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눌렸었던 일라이릴리도 반등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살짝은 좀 눌립니다만 보셨지 않습니까? 10% 넘는 급등을 하고 나서 0.3%의 조정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대
JP모건 체이스가 1.3%, 웰스파고가 1%, 아멕스가 1%, 비자는 보합권이고요. 마스터카드도 0.6%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신주가 살짝 빠지는 거 보니까 오늘 사실 시장이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워너브라더스가 실적 발표하고 지금 한 10%대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4%의 상승 출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이제 대선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또 계속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대선 날 쉬는 저희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날도 열리나? 이런 날도 열리고 심지어 그런 날도 실적 발표를 하는구나. 뭐 이게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 실적 발표를 한 당사자가 쿠팡이었고요. 그리고 CVS 헬스와 노보노디스크, 셀시어스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들이 주인공은 사실 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ARM과 퀄컴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한 곳들이 ARM, AMC 여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사도 있으면서 극장 체인을 하고 있는 유명한 회사고요. 엘프 뷰티인가요? 화장품 회사.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엘프 뷰티. 그 약간 완전 고가 화장품은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약간 그 CJ 올리브영의 PB 상품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 그 정도의 가격대의 약간 느낌. 드럭스토어에 입점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제 매출이 호조였던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애플로빈 그다음에 메르카도 리브레, 뭐 아이온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또 주식이었어서 오늘 제가 장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실적은 비스트라 에너지와 모더나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셨겠지만 코로나 백신을 아직도 잘 판대요. 제가 보고 다시 읽어봤다니까요 기사를. 코로나 백신 매출 판매를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아직도 확실히 뭐 우리나라나 여러 가지 GDP가 높은 뭐 탑 20위 국가에서는 많이 종식이 됐지만 사실 3세계국에서는 조금만 위생이 이제 좋지 않아도 다시 바로 다 걸리는 충분히 거니까. 걸릴 수 있는 환경들이 있으니 백신이 아직도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석유 시추 관련된 할리버튼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허쉬 초콜릿의 허쉬 달콤한 허쉬. 허쉬가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코아 분말 관련해서 코코아 가격이 올랐고 설탕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국내 그 제과하는 그런 디저트 가게에서도 베이커리들. 실제로 뭐 설탕값 너무 많이 올랐고요. 버터는 구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허쉬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워낙에 이제 허쉬는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인데 싸게 납품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아와 설탕 가격 영향 엄청나게 받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은 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ARM 아까 실적 보신 거 오늘은 시간 맞추셔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 정확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ARM이 영국인데 사실 소유주는 소프트뱅크, 일본의 이제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손 소프트뱅크의 ARM이고요. 매출 시장 예상치 넘었고요. EPS도 시장 예상치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소폭 하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ARM에 대한 주가 방향성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고요. 아이온큐도 실적을 어제 내놨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EPS가 좀 빠졌습니다. 지금 0.22달러 손실로 예상됐었던 EPS 0.02달러 더 손실 입은 걸로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나와서 영업 손실이 26% 정도 상승한 것이 조금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주가 보실까요? 아이온큐.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0.49%, 0.4% 정도 빠졌는데 어제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이제 해석들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프리마켓 상황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는 뭐 추가적으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미국 공군과 계약한 건이 있고요.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하는 회사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의약사와 이제 신약 개발을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오늘 내놨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본장 개장 약 30초 정도 남은 상황 제가 오늘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오후부터 카운트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너무 하고 개장을 해버려가지고 약간 워낙에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만 드리다가 이 개장을 놓치면 뭔가 좀 안 한 것 같거든요. 화장실 갔다가 네.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이거든요. 자, 3대 지금 3대 지수 선물들이 모두 나쁘지 않아요. 예, 상승 출발 예상되고 2, 있는 1 출발. 자, 개장했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7일 목요일장 개장했고요. 네. 자, 오늘도 따뜻하게 아주 뜨거운 국물을 빗속에서 먹듯이 따뜻하게 시원하게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이상했어요? 아니요, 예상치 못한 날씨에 딱 맞는 그 비유였습니다. 뭔가 그 포장마차에서 네. 오늘 하루를 고되게 보내고 그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포차에서 오늘을 복귀하면서 우동 네. 한 그릇을 딱 먹는 예. 그런 시원함으로 네. 이제 투자 저희랑 같이 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초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초가는 봐야죠 우리가. 봐야죠. 예, 다우 같은 경우는 0.1% 상승으로 43,775포인트로 시작했고요. S&P 500도 함께 0.3% 상승하면서 5,950.2포인트입니다. 과연 6,000선 뚫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이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0.58% 오르면서 19,094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초록빛이 많이 보이고 그러네요. 있는 히트맵입니다. 애플이 오늘 기분이 좋네요. 어제 못 올라서 억울하다 하면서 지금 1% 상승이고요. 메타 웃으면 안 되는데 바로 붙어주네요. 바로 붙어줍니다. 1.3% 넘게 올라가면서 어제 상대적으로 좀 못 갔던 두 종목의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메타는 메타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1.4% 붙어주네요. 네, 어제 메타와는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브로드컴이 1.7%대, 퀄컴이 한 5, 6%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3%에서 출발해서 지금 4%까지 빠르게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퀄컴입니다. 이외에 인텔도 2%대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세미컨덕터 부분에서는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지 램리서치도 함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소가 살짝 쉬어가고 있고요. 어제의 주인공이었던 테슬라가 0.7%대 약세입니다. 오늘 포드가 조금 빠지네요. 2%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홈디포 같은 경우도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요 줄어들 것이다 하면서 어제 좀 많이 빨간불을 켰었는데 오늘은 현재 1%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확실히 시장이 더 올라가니까 경기 방어 섹터인 통신주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10% 급등 양상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스트리밍 구독자가 1억 1,050만 명이었대요. 전분기 대비 720만 명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스트리밍 쪽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금 주가가 화답을 해주고 있고요. 파리올림픽 있었잖아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의 조회수가 2억 1,500만 회로 지금 일본에서 있었던 도쿄올림픽보다 23% 이상의 누적 뷰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숫자가 잘 찍혀서 실적이 나오면서 10%의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빠졌던 일라이릴리가 상승하고 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화답해 주네요. 5%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EPS 컨센이 1.51이었는데 2.02가 나왔어요. 잘 나왔고요. HIV 부분이 실적을 전반적으로 끌어줬습니다. 약물 부분, 그러니까 HIV 약물이 13%가량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요. 또 HIV 예방약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요게 좀 호조를 보일 것이다 라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최근에 차트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5% 상승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최근에 이제 에이즈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Q3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이제 EPS가 시장 예상치의 30%를 우와. 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제 장마감 끝나고도 장마감 하고도 3% 가까이 네. 올라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실적 이어서 좀 보여드리면요. 어제는 정말 뭔가 재밌는 네. 그런 회사들이 많이 실적을 냈었는데 네. 더치브로스라고 더치브로스 지금 브로스. 미국에서 가장 핫한 커피 뭐라고 브로스. 할까요? 프랜차이즈? 네. 뭐 이런 곳이 있는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16%가 네. 떴어요. 현재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37% 급등세 이야, 이어가고 더치브로스 있습니다. 빨리 우와. 탑승해야 될까요? 못 탔습니다. 네, 못 탔습니다. 3분기에만 이런 거 타는 거 아닙니다. 3분기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실 거예요? 말하세요. 3분기에만 38개 매장을 더 열었대요. 모바일 주문 기능을 넣어가지고는 수익성도 좋대요. 야, 더치브로스가 그 뭐 유튜브 너튜브 같은 거 보시면 더치브로스를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대체 뭔데 커피가 커피면 커피지.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캐릭터를 담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스타벅스를 가셔도 예. 되게 짬뽕으로 막 무슨 무슨 저당 우유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많잖아요. 그거를 아예 전문성을 가지고 만든 게 더치브로스라고요. 그리고 약간 유러피안 커피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게 더치브로스인데 일단 매출, EPS 둘 다 잘 나왔는데 더치브로스 EPS가 시장 예상치 33% 우와. 상회했다고. 지금 뭐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여기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차트가. 오늘 야, 일봉이. 이거는 그 여서정 선수 아시죠? 그 도마의 그 도마 종목의 여서정 선수가 그 도마를 짚고 뛰면은 저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뛰어 올랐는데 여서정 차트. 어제만 해도 35달러 수준이었는데 37달러 선 엄청난 여서정 모습이네요. 네, 34% 급등 중입니다. 와, 장난 아니군요. 예.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실적 중에 이제 좋은 것만 봤으니까 네. 나쁜 것도 하나 보자면 뭐 볼까요? 이제 울프 스피드가 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네, 울프 스피드 한번 보시면요. 어제 20 장마감 이후에 28% 빠졌는데 네. 울프 스피드는 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중에 모터에 들어가는 컨버터, 네. 그러니까 직류를 교류로 바꾸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바꾸는. 컨버터 반도체를 네. 만드는 회사고요. GM과 머세디스 벤츠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네. 안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매출이 좀 줄었고요. 네. EPS가 늘긴 늘었는데 딱히 뭐 크게 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손실을 봤거든요. 손실을 극복하지는 못했고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칩스법 덕분에 이제 국산 그 반도체 메이커다 보니까 울프스피드에 7억 5천만 달러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지금 보시면 하필이면 최대 고객이 GM과 벤츠예요.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사의 현대나 또르륵. 테슬라가 있었으면 이런 상태가 아닐 것 같은데 예, 울프스피드 울프스피드 현재 제가 차트 띄워놨어요. 24% 급락세. 장마감 끝나고 28% 빠졌는데 오늘 24% 또 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지금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13달러였는데 현재 10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여서정 차트랑 반대 차트 지금 되어 있고 있습니다. 여서정 차트. 여서정 선수가 이제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좀 아쉬웠긴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금메달을 땄던 그런 모습도 많이 기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요새 스포츠 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비유를 스포츠나 축구에 자꾸 하게 돼 갖고 네. 이거 입이 방정이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AMC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AMC 극장 체인인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AMC 워킹 데드 만든 스튜디오라고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저도 간 적이 있는 극장이더라고요. 엄청난 미국 최대 수준의 극장인데 미국의 향수 1920년 그때부터 20년 초반에 만들어진 네. 극장 체인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전통적인 체인인데 뭐 컨센 둘 다 매출과 EPS 상회했다고 하고요. 해외에서는 좀 빠졌고 미국에서는 조금 더 빠졌는데 티켓 가격이 상승을 조금 해주면서 나머지 이제 EPS와 매출을 좀 메워줬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AMC 제가 기억이
AMC 극장 특징이 있어요. 미국 뭐예요? 극장 특징이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는 한 극장 들어가서 이 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극장은 뒤에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도 아무도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막 3개씩 그냥 하나만 내고 막 보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그런 기억이 있는 극장이다. 지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라니요. 자, 엘프 뷰티 실적 나왔는데요. 일단 AMC 네. 주가 보고 가셔야죠. AMC 주가 봐야 됩니까? 예, AMC 주가 현재 5.8%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4.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엘프 뷰티. 엘프 뷰티 봐야죠. 엘프 뷰티 봐야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화면 요 보여주시면. 화면 속에 있는 화장품을 좀 보시고 네, 품질을 좀 평가를 해주세요. 네, 요게 실적이 매출 컨센상회, 네. EPS 컨센상회 둘 다 나왔고 네. 가이던스도 상향을 둘 다 했습니다. 어허. 좋은 가이던스, EPS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 둘 다 괜찮았는데 네. 그 정도로 잘 팔릴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봐주시죠. 아니 이 엘프 뷰티가 그 미국식 화장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두꺼운 파운데이션, 약간 태닝된 피부, 그리고 눈썹 이렇게 그려가지고 화려한 색조. 킴 카다시안 같은 그렇죠. 그런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K-뷰티랑 완전 다른 그 느낌을 잘 구현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에스티로더랑은 정반대예요. 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 접근성도 굉장히 높고요. 학생들이 좀 사고 그렇죠. 잃어버려도 아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리브영에서 우리가 쉽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화장품이라서 아마 이제는 화장품 업계 판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비싸고 좋은 명품?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진 보니까 제가 예. 이제 학생들이 사냐고 여쭤본 게 이 플라스틱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중저가 느낌이 딱 나네요. 근데 이게 중저가를 만들려면 이런 케이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생 때, 저희 대학생 때 많이 쓰던 스타일의 그런 립밤 이제 붓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붓이라고 안 해요? 브러쉬. 브러쉬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거 공감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 에뛰드 디어 달링 틴트라고 이제 대학생 1, 2학년 또 고등학생들이 엄청 쓰던 거 있어요. 에뛰드 하우스. 네, 에뛰드 하우스. 핑크색 그거죠? 공주님 환영합니다 하던 그 매장. 예. 거기서 팔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엘프 뷰티 지금 10% 상승 이건 상승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버피형이 산 거 아닌가요? 고동님, 그거는 울타뷰티. 울타뷰티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듀오링고가 실적이 나왔는데 혹시 듀오링고 아세요? 아니요. 전 몰랐는데 요거 약간 전화로 외국어 배우고 그 약간 텍스트북 오면은 그거 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외국어, 제2외국어, 제3국어를 배우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데 잘 나왔습니다. 듀오링고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듀오링고 지금 찾아보시면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4% 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 전반적으로 다 상회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끝에서 좀 문제가 된 게 있는 게 마진 폭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 마진 폭 줄은 거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라면서 듀오링고가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3% 정도 빠지는 모습. 그리고 우버가 오늘 어제 떨어진 것을 만회를 좀 한다. 있죠. 지금 조금 약세로 빠지고 있는데 전환했습니다. 리프트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버도 같이 지금 반등을 하나 했었는데 리프트도 똑같이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작은 회사긴 한데 매출이 작년보다 30%, 그 EPS도 시장 예상치에 상당히 좀 크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우버 빠지고요. 리프트 볼까요? 리프트 현재 지금 제가 차트 띄워놨는데 28%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여서정 차트. 여서정 차트. 여홍철 차트.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운행 건수가 2억 건이 넘었더라고요. 와. 활성 운전기사 수도 9%, 10% 가까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여서정 차트, 영웅절 차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9%, 30% 가까이 올라가면서 18.7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게 떠주는 모습이고요. 네. 자, 오늘 1부에서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오늘 혹시 저희가 2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예. 오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아이비들의 의견이 모음집이 하나 나와 소개를 해드리면요. 중요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미즈호에서 의견 제시 철회를 했습니다. 네. 재무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이야기를 냈고요. 물론 블랙웰 통한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매출이 상당히 늘었지만 최근에 실적이 나왔죠. 그저께. 나스닥 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철회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원래 목표 주가 67달러 선이었는데 28달러로 완전히 반토막 이하를 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감사인 사임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바클레이스에서도 25달러 지금 제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상장 요건 충족을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즉 이거는 나스닥에서 퇴출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퀘어나에서요 15달러 15달러요? 지금 제시를 하고 23달러인데요. 있습니다. SMCI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23.05달러 지나갑니다. 와. 서스퀘어나가 가끔 되게 잘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서스퀘어나의 의견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15달러를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도 그렇고 보고서에 SEC 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 뭘 보고 투자를 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주의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 1.5%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급락을 해서 올라오는 건지는 참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다는 마음으로 주가 짚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애플이 1.3%, 메타가 2.3% 넘게 오르면서 좋은 분위기네요. 아마존도 1% 이상의 상승, 테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0.1% 상승으로 돌려내면서 오늘도 좋은 분위기가 그 연출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오늘의 시장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54% 이상이 상승을 하는 종목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2부에서는요. 저희가 맛있는 김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니까 저희와 성투하는 계속된 방송 시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